김주애가 사라진 진짜 이유. 지금 북한 권력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시진핑이 평양에 왔어도 나오지 않았고 전승절 행사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외 북한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건강 이상설, 내부 갈등설, 심지어 후계구도 이탈설까지.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김여정이 승진을 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달고 있던 선전선동부 부부장 타이틀을 떼고 노동당 총무부장이라는 직함을 달았어요. 주류 언론에서는 승진이라고 보도했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짚어드릴 건 그 승진이 실은 정반대의 의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표면 하나, 동기 하나, 그리고 결말 하나. 오늘은 이 세 층을 차례로 뜯어봅니다. 김주애가 사라진 이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북한이 처음으로 김주애를 공개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 당시 9살이었던 김주애가 김정은 옆에 나란히 서서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4년이 다 돼가요. 그 사이 김주애는 군 시찰, 전투기 비행훈련 시찰, 전략무기 점검 현장까지 아버지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진핑이 평양을 찾았을 때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당혹해했어요. 도대체 왜일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뭔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2023년 9월 전승절 80주년 행사 때 김정은은 전용 열차에 김주애를 두 번째로 태워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문제는 내린 순서였어요. 김주애가 최선희 외무상보다 앞에서 내렸습니다. 신화통신은 곧바로 김정은 뒤로 가려지게 편집했고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를 다시 김주애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알려졌죠. 한마디로 신스틸러가 됐던 겁니다. 외부의 시선이 김주애에게 쏠리는 순간 전체 틀이 망가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 측이 불편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후계 공식화를 아직 내부적으로도 완전히 마무리 짓지 못한 단계에서 어린 후계자가 국제 무대에서 시선을 독점하는 건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진핑 방북에서 김주애는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곧 부재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비공개 오찬 자리, 특히 마지막 날 환송 행사 자리에서 시진핑에게 비공식으로 소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 작년 6월에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이 저녁 만찬 자리에 딸 시밍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당신을 너무 극진하게 대접하고 싶어서 가족 식사 형태로 모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김정은이 이 사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시진핑 형님도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 비공개 자리에서 조용히 인사 한번 시키는 건 충분히 가능한 외교적 제스처라는 거죠. 김주애가 안 보인다고 후계 구도가 흔들린 게 아닙니다. 빈도를 조절하면서 노출 순간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군 시찰에 집중적으로 등장시키다가 여론을 모니터링한 다음 민생 현장으로 전환하고 지금은 잠시 빼는 타이밍인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넌 수준으로 후계 구도는 굳었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같은 시기에 김여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김여정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는 직함을 약 10년 가까이 달고 있었습니다. 차관급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동당 총무부장이 됐습니다. 총무부. 이름만 들으면 뭔가 행정총괄 같고 뭔가 더 넓은 권한을 갖게 된 것처럼 보이죠? 주류 언론에서 승진이라고 보도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선례를 떠올려 봐야 합니다. 장성택, 김정일 시대의 후기. 장성택은 노동당 행정부장이라는 자리에 앉혀졌습니다. 아무 힘없는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장성택은 그 자리에서 출발해서 당시 최고 실세였던 조직지도부 리제강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리제강을 죽였다는 설까지 나올 정도로 권력을 키웠죠. 물론 장성택 본인은 2013년에 처형됐지만요. 말하자면 총무부장이라는 직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직함을 누가 달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가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김여정의 행보는 장성택의 행보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확장이 아니라 수축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번 시진핑 방북 장면을 보셨나요? 예전에 푸틴이 왔을 때 김여정은 공식 수행단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정상 간 악수자리 옆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주요 외교 일정에서 김정은 측근 자리를 지켰죠. 김정은이 방문단에게 간부를 소개하는 자리에서도 12번째 자리에 서서 악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진핑이 마지막 일정으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찾았을 때 내부 강의실을 시찰하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그 자리에 간부들이 배석해 있었는데 문 쪽에서 누군가가 고개를 빼밀며 안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김여정이었습니다. 이너서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고개를 빼밀고 있는 김여정.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한때 모든 길은 여정 동지로 통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던 시절이 있었어요. 승진하고 싶으면 김여정한테 먼저 가라. 이권을 챙기려면 김여정한테 라인을 대라. 심지어 전결 처리해드릴게요. 그 시절의 김여정이 아닙니다. 나이 37살 총무부장 타이틀. 직함은 올라갔고 권력은 수축됐어요. 승진이 아니라 격리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김주애. 조카 김주애가 권력의 핵심의 자리를 잡기 시작한 순간부터 고모 김여정의 역할은 재정이 됐어요. 김정은이 김여정에게 준 메시지는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나는 네 오빠야. 끝까지 책임질게. 보직도 주고 이권도 적당히 챙겨. 근데 주애가 권력을 굳혀가는데 네가 방해가 되면 그건 내가 가만두지 않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살아라. 그 범위 밖으로는 나오지 마라. 부부장일 때는 경계선이 없었는데 총무부장이 되면서 경계선이 그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빼면 북한 권력 내부의 진짜 구도가 보이지 않아요. 이설주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이설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북한 안방 권력의 역사를 이설주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두 번째 파트너였던 성혜림, 그 아들이 김정남이죠. 세 번째 파트너였던 고용희, 그 아들이 김정은입니다. 고용희는 28년 동안 김정일과 동거하면서 자식들을 지켰어요. 고용희의 최종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자기 소생을 3대 세습자로 만드는 것. 만약 김정남이 후계자가 됐다면 김정은과 김정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2017년에 이복형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제거했습니다. 독침이었죠. 그게 북한 왕조의 문법이에요. 왕조 중에서도 집권력이 가장 강한 왕조. 거기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사극에서나 볼 법한 궁중음모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작동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설주는 이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딸 김주애가 4대 후계자로 올라서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기쁨이요? 안도? 절반은 그렇겠죠. 근데 절반은 공포예요. 왜냐? 권력을 못 잡으면 죽는다는 걸 이설주는 역사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설주는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딸 김주애의 이미지 메이킹에 전력을 쏟는다. 3천만 원짜리 시계, 명품 의상, 헤어스타일까지 차기 지도자 이미지를 만드는데 엄마가 직접 뛰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은 앵글 밖으로 빠진다. 딸이 세팅되는 화면에 엄마 아빠가 같이 있으면 딸이 그냥 아이가 되거든요. 차기 지도자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나온 청소년이 되는 거죠. 이설주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뭔가 대치동 학원가, 새벽에 자식 태우려고 신호도 무시하고 대기하는 학부모들 같다고 할까요? 자식 다치게 하면 내가 가만 안 있는다. 그 에너지로 지금 이설주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도 안에서 고모 김여정이 어디 있느냐? 올케와 신우이, 동갑이에요, 둘 다. 1988년생입니다. 겉으로는 관계가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설주 입장에서 딸의 이미지 메이킹을 신우이 김여정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김여정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설주는 김정은에게 달려가서 얘기할 겁니다. 우리 주에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지금 북한 평양 권력의 구도입니다. 세습이 아니에요. 생존 게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쯤에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김주애 후계는 굳건하고 김여정은 밀려났구나. 그게 결론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동시에 이상 신호들이 터지고 있거든요. 3월 22일 조용원이 조직지도부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조용원은 북한 권력 구조에서 사실상 김정은의 두 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인사, 조직기강, 내부 감찰 노동당 안에 노동당이라고 불리는 조직 지도부를 쥐락펴락한 인물이에요. 회사로 치면 사장이 자기가 직접 경영지원실장까지 겸하겠다는 구조예요. 박정희 시대 중앙정보부장보다 10배 강한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조용원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직으로 나간 지 딱 3개월 만에 복귀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북한은 인사를 함부로 뒤집지 않습니다. 졸속 인사가 없어요. 그게 전통이자 문법인데 김정은이 스스로 자기가 한 인사를 3개월 만에 철회한 겁니다. 한마디로 없이 살아보니까 안 되겠더라는 거죠. 이 판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뒤에 남겨진 후임 조직지도부장 김재룡이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노동당 내 기강이 흔들렸고 비리가 터져나왔어요. 당 전원회의 연설까지 맡겼는데 이 일환 선전부장 수준의 말발도 안 나왔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는 사이 조직 지도부의 장악력은 느슨해졌고 그 빈틈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실제로 6월 20일자 노동신문을 보면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박희철 소장이 부패 혐의로 처리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민군 총정치국이 어떤 조직입니까? 군대를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군 내부를 감찰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과거 기무사, 보안사 역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조직의 조직부 국장이 비리 혐의라면 군 전체가 썩었다는 얘기예요. 장성택, 처형 때처럼 소환국을 만들고 돈과 인사 권한을 장악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희철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 이 비리의 고구마 줄기는 박희철 선에서 끝나지 않아요. 조용원이 복귀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조직이 흔들렸고 군이 썩었고 내부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데 김재룡으로는 이걸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MDL 월경 사건도 최근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털책공사 지뢰 매설까지 강화하는 상황인데 자기 병사가 그 지뢰밭을 뚫고 내려온 거예요. 작업 중 오발 월경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북한은 지금 어디까지 넘어가면 한국 측이 경고 방송하고 어디까지 가면 경고 사격을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반응 속도와 의지를 떠보고 있는 겁니다. 탈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경이 막히면서 이제 직접 배를 몰고 서해로 나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성공한 사례만 우리가 알죠. 일본 서해안에는 목선 잔해와 백골 시신이 계속 떠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패한 사례예요. 탈북을 감행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 내부에서 밀어내는 압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입니다. 북한 환율을 보면 답이 나와요. 2025년 6월 기준으로 1달러에 63,100원입니다. 1년 전 같은 시기가 27,500원이었는데 2배 넘게 뛰었어요. 8,000원대였던 게 63, 0원이면 6배가 넘는 거예요. 쌀값은 1kg에 38, 200원. 원래 정상 가격이 4,000원대였습니다. 살인적인 수준이에요. 겉으로는 평양에 새 건물 올리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마당은 지금 초토화 상태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 내부 압박 속에서 김정은 이 다음에 무엇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거 하나만 봐도 됩니다. 2023년 12월 대남적 대노선 선언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나 군부에게 대남적대의 실체를 입증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병력 보낸 것뿐이에요. 정작 대남 군사 행동은 없었습니다. 대남적대 노선을 전략으로 못 박아놨는데 그걸 정당화할 실증이 없는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보여줘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군부에게 내가 왜 이 노선을 세웠는지 증명해야 할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어요. 실제로 전방에 배치된 군단장들을 불러다가 계속 남북 국경 경계 강화 지시를 내리고 있고 최근 성능 개량된 전차, 야포, 드론 모두 휴전선 일대 대남 타격용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지상파 뉴스에서 다룬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서해상에서의 회색 도발 또는 MDL 일대 국지 충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천안함 같은 방식 도발 주체를 놓고 남남 갈등을 촉발하는 유형의 도발.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를 흔들기 위한 계산된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지금부터 경계해야 합니다. 북한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여자 축구 선수단을 보냈던 것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여권을 들고 들어왔어요. 통일부가 발급한 방문 증명서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대남 적대 국가로서의 태도를 그 현장에서 실증한 겁니다. 테스트베드였어요. 그 선수들 지금쯤 평양으로 돌아가서 사상교양 받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선수들 머릿속에서는 수원 관중석이 계속 맴돌 거예요. 한국 팬들이 자기들을 응원하는 장면이. 그 장면이 뭔가를 흔들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이 퍼즐과 맞물리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얼마 전 SNS에 사진 하나를 올렸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김정은과 처음 만났던 그 시절 사진. 헤어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처음 만났던 그날 사진을 불쑥 보내는 격이에요. 상대방 마음이 좀 뒤숭숭해지는 타이밍에 딱 날리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 이 사진은 단순한 향수 표현이 아닙니다. 시즌2를 여는 신호탄으로 익힐 수 있어요. 실제로 북한은 지금 미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사거리를 밝히면서 이건 미국 겨냥한 게 아니라 남쪽 겨냥한 겁니다. 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산갈마. 김정은이 가장 아파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하루 2만 명 숙박을 목표로 만들어 놓은 해양 관광지인데 작년에 실제로 간 사람이 수천 명도 안 돼요. 지금 여름이 되면 관리 안 된 시설에서 썩는 냄새까지 납니다. 트럼프가 취임 직후 김정은은 멋진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을 때 이미 원산갈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관광객으로는 못 살립니다. 트럼프를 통해서만 살릴 수 있어요. 이 카드를 들고 김정은은 하반기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도 11월 중간선거 직후 세계의 시선을 끌어당길 퍼포먼스가 필요하고요. 타이밍이 맞아 들어가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그 협상이 싱가포르 하노이의 연장선상이라면 두 번째 하노이를 맞을 수도 있어요. 트럼프 일기 때와 달리 지금 트럼프는 이란을 봐라, 베네수엘라를 봐라 근육질을 키웠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어요. 김정은이 그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이번엔 하노이보다 몇 배 강한 충격파가 올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한 건 백악관과 국무부 내에서 북핵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겁니다. 이란의 핵을 막기 위해 북한을 하나의 핵 보유국 선례로 관리하겠다는 논리예요. 김정은이 이 기류를 오독해서 나는 다르게 대우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입장을 굳혀버리면 협상은 시작 전에 무너집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거인을 등 뒤에 두고 있다는 자신감이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집권 이후 올해로 15년째입니다. 15살 중학생이 됐어요. 권력은 이미 손에 익었고 내부 쿠데타는 구조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변화의 동의는 외부 압력이나 내부 자멸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2013년생 김주애가 4대 세습자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탈북민 1세대들은 처음에 어떻게 여자가 북한 후계자가 됩니까? 라고 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북한 주민들이 여자라고 못할 게 뭐 있어. 원수님이 정했으면 그게 맞는 거지라고 수용하는 순간이 옵니다. 김정은은 그걸 노리고 있어요. 선전선동부를 총동원해서 김주의 이미지 메이킹을 계속 할 겁니다. 빈도 조절로, 등장 매체 조절로, 장기 전략으로. 승진처럼 보이는 격리, 부재처럼 보이는 연출, 도발처럼 보이는 계산, 세습처럼 보이는 생존 게임. 이게 지금 평양에서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북한 권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답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가 향후 한반도 판도에서 우리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북한의 4대 세습이 안착하느냐 아니냐의 전망이 아니에요. 안착이 안 되게 해야죠. 이 500만 주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세습체제에 맞서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걸 막겠다는 정책 의지와 국민적 여론의 결집이 있느냐. 그게 지금 형편없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김주애가 사라진 이유는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날 그날, 세습의 다음 장이 시작됩니다.